뉴욕 증시가 엇갈린 경제지표 속에 리서치 인 모션과 오라클의 실적 부전 소식에 기술주들의 주가 호조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일랜드가 IMF와 EU 등의 외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의 부진한 소비 심리가 악재로 작용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소비지표 부진 소식에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2% 내린 배럴당 73.6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경기 회복 부진에 미국의 이달 소비 심리가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와 미시간 대학은 9월 소비 심리 지수 예비치가 66.6으로 전달 68.9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올라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아일랜드에 단기물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 역시 이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지난 금요일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3주간 상승하는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었는데 이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미국 증시의 상승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또다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심은 다시 아일랜드 차례로 돌아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지 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그리고 또 뉴욕 증시에 대한 자세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호선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상승세는 나왔는데 예. 이 분명 분위기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주간 단위로 3주 연속 올랐다는 게 좋다는 거고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S&P 500 지수가 기술적으로도 1300포인트, 1130포인트를 넘게 될 경우에 이제 추세 상승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 지표에 좀 안 좋게 나와서 실망 매물이 있었지만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요일 장세는 이제 로이터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실망이 됐고요. 아일랜드 IMF 구제금융설, 그다음에 오라클 원인 효과로 금요일 뉴욕 지수는 약보합을 반복하다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그 로이터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표가 예상치인 70에 못 미치는 66.6으로 이제 발표되어서 실망감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IMF 금융설로 이제 아일랜드에 대해 리스크들이 전가돼서 금융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국채 디폴트 스와프, 그러니까 CDO 프리미엄이 약 0.4%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기술주는 오라클이 대표적으로 좀 올랐는데, 오라클 실적이 31일 끝난 회계 1분기 주당 27센트, 13억 5천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주당 22센트, 11억 2천만 달러에 비해 약 20% 늘어난 수치로 네. 소프트웨어 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8% 급증한 7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리서치 인 모션이라고 블랙베리 만드는 그 회사인데 그렇죠.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애플의 그 아이폰이나 삼성의 이제 갤럭시 S에 좀 안 좋았지만 의외로 신제품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올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자체도 좋았고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도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암초는 있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쪽으로 상당히 좋은 뉴스도 들려왔고 분위기가 상당히 따뜻하게 전개가 되는 듯 싶었는데 문제는 다시 또 소비거든요. 이 소비가 좀 늘지 않는다면은 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분위기 자체가 좀 좋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 소비 심리 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으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기대는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심리 지표 이제 그 컨센서스니까 예상 목표치가 70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낮게 66.6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차트랑 같이 좀 보시게 되면 이 소비 심리 지표가 이제 올라가게 되려면은 소득이 좀 늘어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선을 그어놨던 게 이제 그 발표된 66.6의 이제 그 그림인데요.
전월 대비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이제 저희 보게 되면 1800 지수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2000포인트에 비교하면 이제 한 3, 4% 정도 남았다고 보게 되지만, 이 소비 심리 지표가 좀 증가가 돼야지 추세 상승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월 대비 좀 소폭 하락했다는 게 일단은 좋은 영향으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연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발표한 지표가, 그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소비자 심리 지표 이제 냉각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추세 좀 같이 좋은 결과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좀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보다는 좀 부합하는 수준에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인플레 우려는 없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인플레 우려를 없다는 점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먼저 좀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좀 안 좋았다고 보게 됐지만 지금 미국의 현재 입지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네. 적당한 그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 상황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 지표를 보게 되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에는 0.3% 했는데 실제로도 0.3이 나왔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컨센서스가 0.1로 봤는데 실제로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그 월별이나 이제 연도별 그 그림 차트랑 같이 동시에 보시게 되면 네. 그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서 제품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재고에 있던 제품들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 심리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관점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적당한 상승은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신호를 작용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오를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가에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 고용이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좀 많이 줄었다 이런 뜻으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미국장의 영향을 좀 받기도 했는데 이 좋은 점에 대한 영향은 전혀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일랜드가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일랜드 그 CDS 프리미엄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바클레이즈 캐피탈이 아일랜드 정부가 이제 예상치 못한 금융권의 손실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IMF 등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보고서 발표가 되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제 시장 관계자의 발언을 이용해서 유로 중앙은행이 유로존 안정을 위해 이제 아일랜드 국제 시장에 개입, 최근 수천만 유로 규모의 이제 아일랜드 국채를 매입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 현재 이제 IMF와 유럽의 구제자금 요청할 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유럽의 또 그 남유럽 위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위기로 좀 전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전일 그 미국 시장의 금융주들도 안 좋았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아일랜드 정부 IMF는 구제자금 요청 계획은 사실 무근이라 답했지만 시장의 이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역부족으로 이제 미국 증시 하락과 그 유럽 증시 하락과 미국 증시 악영향을 미쳤는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 좀 말씀을 드리면 남유럽 4개국과 이번 이제 아일랜드는 제조업 기반이 좀 부실한 나라들로서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완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 고용 효과를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로만 보게 되면 22의 이제 적극적인 대처가 있음으로 크게 우려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일랜드를 통해서 예전에도 이런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금융주를 배우자, 금융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게 또 아일랜드는 다시 도구로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의 상황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그 아일랜드가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이제 그 은행들이 돌아오는
부채를 좀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CDS 프리미엄이 오르면서 이제 뭐 IMF 요청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나면서 IMF는 또 그럴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좀 리스크가 전가되면서 이제 그 다우 지수에 있는 그 금융주들이 안 좋았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를 높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럽 증시 일단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비 심리 관련 소식들이 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거든요. 지표 자체도 상당히 부진했죠. 네, 그래서 유럽 증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국이 0.57% 하락한 5,508.45포인트 끝났고요. 네, 독일이 0.64% 하락한 6,209포인트로 마감했고, 네. 프랑스 지수 0.85% 하락한 3,722.02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주된 내용은 IMF 우려로 일단 유럽 주요 증시가 약세를 마감을 했고, 주목해야 할 거는 이제 아일랜드가 21일 4년물과 8년물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네. 그 성사 여부와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좋게 나올 경우에는, 단기발 악재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가 과연 잘 팔릴지 그 여부가 또 향후 주가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유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 금값에 대해서는 뭐 연일 사상 최고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신기하지도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소비 심리 지표 영향으로 이제 2주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제 유가가 좀 떨어졌고요. 네, 내용으로 보게 되면 캐나다산 원유를 일리노이주로 이제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9일 뉴스 사고로 8일 만에 이제 그 정상화됐다. 뉴스로 나오면서 이제 원유 가격은 일단은 좀 하락을 했고요. 1.91% 하락한 74.57로 마감을 했고, 금값은 12월물 금선물 가격이 이제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네. 따라서 은값도 좀 올랐습니다. 30년 내 최고치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이제 0.16 올라한 81.40으로 끝났는데, 내용을 좀 같이 말씀드리면, 경기 부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제 그 통화 증발,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1조 원 정도 돈을 풀 것이다라는 네. 내용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른 이제 달러 약세, 장기금리 하락 심리, 그다음에 중앙은행 금매입 전망 등이 금값에 이제 고공비행 원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들이랑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림으로 좀 이것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자재들이랑 이제 그 농산물들 이걸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원자재 중에서는 이제 주석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게 되면. 그리고 농산물 중에서는 밀, 커피, 그다음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좀 빠진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천연가스랑 유가는 이제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천연가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그 금 가격이 오르면서 달러를 많이 풀면서 이제 그 원자재 관련된 펀드를 많이 가입을 하시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DLS라는 상품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사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이제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경험상으로 해가지고 천연가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네. 실제로 천연가스를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에 수익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그 주석이나 농산물 관련된 상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시기 전에 이제 상품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투자 대상 상품과 관련 그 상품들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추가적인 투자 팁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들을 한번 저희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겠죠. FOMC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일 월요일 이제 전미 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1일 화요일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제 발표가 될 거고, 네. 23일 목요일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되고, 24일에는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주택 관련 지표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7월 주택 관련 지표들이 부진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보다 나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주택 관련 지표는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주목해야 할 거는 이제 21일 FOMC 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8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이제 만기 도래하는 모기증권 원리금으로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전망 자체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일정 자체를 한번 살펴보니까 좀 빡빡하게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고, 일단 우리 증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증시 추가적인 상승이 과연 있을지 예. 그 여부가 상당히 궁금한데, 이 변수가 있는 게 또 내일부터 휴일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증시가 먼저 오늘 그 마감을 하고 나서 유럽 증시 일어나고 이제 미국 증시 넘어가는데, 이번 우리나라 지수 이제 사상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추석 명절 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 결과를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주목할 점은 어떻게 우리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냐, 그 점을 이제 다우지수 연동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그림으로 같이 보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주택 관련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예상대로 반등할 경우에는 이중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제 좀 누그러질 것이다. 그래서 누그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위험자산 손으로 이제 가속화 되는데, 그 미국 주택 매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네. 기존 주택 판매와 신규 주택 매매 그 최근 그래프가 좀 우상향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동이 되면 그 S&P 500 MSCI 이제 그림을 같이 연동해서 보시게 되면, 네. 양적 완화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통화의 이제 동반 강세를 예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동아시아 금융시장에 이제 참여한 유인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들 매수가 이루어진 게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머징 국가가 제일 좀 높게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P 500 그림을 이제 같이 연동해서 보시게 되면,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채권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해서 자산 인플레이션 유도를 하게 되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이때 이제 원자재 가격의 좀 안정 시에는 모든 자산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이제 1130포인트를 돌파할 경우에는 이 차트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역 헤드 앤 숄더 그림인데, 네. 1130포인트를 좀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에 어떤 에너지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런 힘에 입어서 좀 1800 지수를 넘었지만, 네. 예상 외로 9월 달에 전형적으로 좀 안 좋은 장이었습니다. 과거적으로 보게 되면, 네. 추가 상승 에너지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이 미국 쪽에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국내 원동력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금요일장만 우리 시장은 열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호선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장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국내외 증시 재료들도 한번 저희가 꼼꼼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이 투자자들의 마음 좀 많이 마음을 졸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 걸려서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해서 나타났고 예. 일단 결과적으로는 금요일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예. 뭐 상승은 계속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좀 냉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지난주에 보면 1820포인트 넘어서면서 네. 국내 증시가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보통 9월은 약세장이라는 그런
예,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뭐 미국이나 그다음에 국내 증시 지금 약세장이 아니고 강세장, 어떻게 보면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뭐 과거에는 좀 투자자들이 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그 상반기보다는 조금 뭐 나은 것 같고요. 네. 그 상승 기저에는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등이 아직까지는 그 8월 이후로는 별다른 그런 악재가 좀 없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둔하긴 하지만은 더블 D 우려감은 많이 시장에서 좀 없어 이렇게 지는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지금 뭐 이번 FOMC 열리고 거기에서 네. 지금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의회에서는 아직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네. 그런 부양책이 거론되는 자체가 투자 심리에 많이 이렇게 그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예. 내려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또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앞으로 또 어떤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사실 최근에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뭐 1등 공시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그 지금 외국인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아시아 증시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아시아 증시를 많이 사고 있는데 그 일단 차트를 한번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은 그 2008년 9월에 리먼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 주식 순매수 그 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들의 약 2년 동안 그 한국에서 주식시장에서 약 33조 원을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도가 한 32조 원 정도 샀고요. 그래서 네. 한국이 가장 많이 사면서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요. 여기 보면 한국, 대만, 인도, 태국, 뭐 인도네시아 등 그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많이 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살까 보면요. 네. 외국인들이 사면서 지금 국내 증시는 한 23%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도 15위에서 13위로 두 단계를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보면은 그 일단은 한국 주식시장이 그 네. 경제 성장률이 높고요. 네. 또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좋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엊그제 신문에 나왔지만은 그 톰슨 로이터라는 곳에서 네. 아시아 100대 주요 기업들의 그 실사지수를 했을 때 네. 아시아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가 정점을 기록하는데 네. 이 국내 기업들은 3분기에도 여전히 좋아져서 약 영업이익이 27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그 한 20% 정도 증가하고 전년 대비는 뭐 한 8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업 실적이 뭐 가장 큰 원동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국가별 시가총액도 13위까지 뛰어 올랐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앞으로의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쪽으로도 상당히 양호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큰 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는 게 중요할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오늘 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또 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한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과거에는 추석 전에 네. 많이 팔고 넘어가서 뭐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그 뭐 지표도 많이 안정이 돼 있고요. 네. 또한 그 3, 4분기 기업 실적이 이제 10월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올해 작년서부터 보면 기업 실적이 발표되기 한 달 전부터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10월 한 중순부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런 기업 실적이 지금 여전히 좋게 기대가 되고 있고 4, 4분기에는 지금 약간 그 가이던스가 좀 내려가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규모 자체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기금들의 그런 쌍끌림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네. 이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업종별 현황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상반기까지는 사실 IT하고 자동차만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난 한 6월 이후로는 IT 주들은 좀 안 좋아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네.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IT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간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세가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사주기 때문에 네. 한 8월 이후부터는 지금 순환매가 좀 순조롭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나 뭐 업종보다는 네. 그 이제 자동차가 일단은 앞에서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화학이 두 번째로 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상반기에 많이 안 좋았던 뭐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이런 종목들도 순환매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조선주들은 뭐 또 매일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특정 뭐 어떤 그 업종에 구애받기보다는 순환매 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그 조정받은 업종 중에서 네. 그 21선 근처에서는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뭐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IT 업종 쪽으로 해서 급등세가 지난주에 한번 분명 나왔습니다. 예. 뭐 시장 투자자들도 이 IT주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IT주들이 많이 저평가됐다. 이런 예.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현 수준이 바닥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놓고서는 아직까지 말이 많아요. 분명 실적이 향후에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적이 뭐 안 좋아지려는 그런 예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네. 뭐 디램 가격 좀 내렸고요. 그다음에 패널 가격이 이제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 20인치대, 그 다음에 LCD TV 같은 경우는 40인치대, 이런 쪽들은 거의 이제 원가 수준 근처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원가 수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과거에도 보면은 보통 그 9월, 10월 정도가 패널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고요. 네. 이제 신학기를 비롯한 그런 4, 4분기, 방학 특수, 춘절 특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패널 가격들이 많이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스마트 TV 이런 게 나오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주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이렇게 하이닉스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뭐 적자가 나고 이러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그 거의 바닥권에 근접을 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네. 패널 가격은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좀 감산 효과를 이제 거둘 시기가 됐고요. 네. 또한 뭐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CEO가 이제 교체됐다 하면서 그렇죠. 오너에 의한 그런 책임 경영 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IT주들은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론을 놓고 봤을 때는 IT주도 분명히 좀 사볼 만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물론은 또 수급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 외국인들이 과연 사줄지 안 사줄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형국이에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네. 여기 보면 한 7월, 8월 해서 9월 쪽까지 해서 가장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한 23,000원대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또 공매도가 역시 한 12만원 중후반대 많이 했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또 뭐 한 38,000원대 이상에서 공매도가 많이 됐는데, 지난주에 이미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한 38,000원대 왔고, 하이닉스 22,000원대 오고 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사실 외국인들의 공매도도 이제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게 시기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 맘 놓고 계속 그 공매도를 더 많이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수급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래도 지난주에 많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좀 조정했을 때 들어가는 게 양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 이제 삼성전기로 보면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요. 네. 이 정도면 이제 뭐 바닥권에서 그 조정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맘먹고 더 이렇게 때릴 수는 있지만은 네. 팔 수는 있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좀 소신껏 그런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IT주 쪽으로도 저희가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뭐 그 밖에도 뭐 자동차 쪽은 일단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형주 쪽에서 부품주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기가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사실 최고의 주식이죠. 지난주까지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네.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단은 그 수급상으로도 보면은 뭐 매도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한 사실 자동차 부품 업종이 과거에는 그 시장에서 퍼가 뭐 보통 3, 4로 굉장히 저평가였는데 네.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평가를 이제 예, 받기 예. 시작했다. 네. 그래도 아직 뭐 SL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주요 평화정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도 퍼가 사실 10이 안 됩니다. 네. 국내 증시 퍼가 지금 한 9배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IT나 이런 그 프리미엄을 받는 업종들은 보통 한 15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퍼가 한 3, 4 있다가 네. 이제 퍼가 한 8대로 이렇게 올라서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런 버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동차도 뭐 좀 부품주 쪽으로 좀 작은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나을까요? 일단 뭐 그 고객님들의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 또 자금 뭐 네. 동향이겠죠. 이제 일단 좀 여유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대형주를 좀 편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그런 중형 부품주를 좀 하실 거고. 근데 대부분의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중형 부품주를 많이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번 주는 이제 일단 한솔 LCD IT 종목 중에서 예전에 한번 제가 한솔 LCD를 이 TV에 나와서 한 45,000원대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45,000원 얘기하고서 이게 한 6만 원 넘까지 갔다가 다시 또 지금 지난주 종가가 46,3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4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많이 빠진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LED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좀 많이 빠졌고요. 네. 이 한솔 LCD는 뭐 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삼성전자 LED TV에 들어가는 BLU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간 또 인버터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 그래서 LED TV가 많이 팔리면서 일단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매출이 1조 원을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은 실적이 안 좋아진 건 실적은 계속 좋은데 이제 수급에 의해서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약 4만 원대 되면서부터 지금 한 달간 한 15만 주 정도 네. 외국인들이 저가에 지금 쓸어 담고 있고요. 또한 그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한 크리스탈 온이라는 그 사파이어 웨이퍼 만드는 회사가 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올라서고 있고 신규로 진출한 그 사파이어 인곳이 이제 올해 4, 4분기부터는 이제 그 양산 체제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또한 그 삼성전자가 신수종으로 선택한 그 태양전지용 사업에도 이 한솔 LCD가 모듈 생산에 지금 참여를 해서 내년 정도부터는 그 납품이 들어가려고 보기 때문에 성장성 역시 보유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매수 시점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약 한 8% 사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46,350원으로 했는데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46,000원대 근처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6월, 7월가 한 횡보를 했던 약 54,000원대, 54,000원대에서 그 목표가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손절 라인은 이제 지난주에 저점이었던 이 41,000원대, 42,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두시고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선 날들의 그 차트를 보니까 예. 좀 많이 내린 날도 많았거든요. 매물벽은 따로 없을까요? 매물벽은 지금 여기 앞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여기 4만 원대까지는요. 네. 여기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이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네. 일단 뭐 4만 원 중반에서는 크게 매수가 없고요. 여기 거래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이 시점이 보통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만 3, 4천 원대이기 때문에 네. 5만 한 3, 4천 원까지는 크게 매물이 없이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솔 LCD에 대한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타운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주민 소송 등 갈등이 극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 90%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농가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등 현행 품목 중심으로 이뤄진 직불금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기준을 농가의 소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의 매각 윤곽이 다음 달 중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호주계 은행인 ANG가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 작업을 최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아이폰 3GS와 아이폰 4의 가입자가 총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지 9개월 만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4분기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타운에 대해서는 네.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공약을 했던 그렇죠. 부분이기도 예. 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부동산 중심으로 많이 떠오르는 게 뉴타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재개발 사업에 다소 공적인 성격을 가미한 게 뉴타운인데요. 지적하신 대로 한때 뉴타운 하면은 그 국회의원의 1등 공약이지 않습니까? 네. 공약이었고, 집값 상승의 1등 공신이었는데요. 최근에 그 뉴타운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 사실상 뉴타운 사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편이 딱 어울리고 있는데요. 그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진짜 서울 경기도 중에서 현재 애물단지로 좀 전락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과 경기 뉴타운의 어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네. 자세하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서울의 경우 현재 총 뉴타운 구역이 305곳인데요. 네. 이 중 사업 지원 구역이 187곳에 이릅니다. 한 전체 뉴타운 지역 한 61% 가량이 사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80곳이고 착공이나 관리 처분 완료를 받은 곳은 38곳에 불과합니다. 네. 경기도는 더 사정이 심각한데요. 현재 뉴타운 지구로 총 23곳이 지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지구는 단 한 곳으로 사실상 뉴타운 사업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지연 지구가 14곳, 또 주민들이 취소를 요구하는 곳도 3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 평택시에는 안정 뉴타운 지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안정 뉴타운 지구가 토지 소유자들이 워낙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 평택시가 주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뉴타운을 지정을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것처럼 현재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좀 잡음을 빚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이 그대로 뉴타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소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앞에서 저희가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 부분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에는 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대로 투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몇 가지 이유로 보면은 뭐니면서 가장 키우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아닐까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뉴타운 하면은 집값 상승 이런 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공식이 깨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할 금액이 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 이게 좀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또 뉴타운 사업이 투기장으로 변질되면서 네. 과도한 지분 쪼개기 등 이런 것들이 성행하면서 오히려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또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또 뉴타운 사업을 밀어붙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지적했듯이 뉴타운은 과거 재개발 사업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달라진 것 뿐인데요. 재개발 사업의 키포인트는 부동산 값 상승이거든요. 부동산 네. 값이 상승이 된다 하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없어지는데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요, 뉴타운 사업의 수익성은 현재로서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뉴타운 참 많은 분들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이 앞으로의 내 재정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 지역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경기 지역까지도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농촌 지역
이 소득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죠. 일단 보도에 나오는 것들은 또 많이 가려져서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예. 뭐 FTA가 많이 네. 또 체결이 되고 있고 뭐 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뭐 농가 소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걱정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칼을 빼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농가 소득 보전 일환으로요,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제도 등 9개 직불금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직불금 제도는 이제 품목별로 되어 있는데요. 쌀 농사를 하시는 분이 농사가 안 돼서 소득이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품목별로 이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이런 직불금 제도를 정부가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구상에 의하면은 일정 기준 소득, 그러니까 품목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일정 기준 소득에 미치지 않는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품목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농업인이 내 쌀이든 이제 벼든 어느 품목을 장복하든 간에 소득이 낮으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네. 이제 정부가 이렇게 시행하는 데는 일단 2013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불금 제도를 개편한 데는 이제 한미 FTA도 곧 발효가 되고 한유 FTA도 곧 발효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 뭐 한중 FTA, 한일 FTA 여러 가지 FTA가 있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농가 소득 보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FTA를 통해서 이 농촌적인 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정부가 계획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실효를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 농촌 지역에서 또 어떤 뉴스가 들려올지도 저희가 차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환은행 소식이 또 들어와 있네요. 이 외환은행 M&A에 관해서 말은 상당히 무성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하도 여러 말이 왔다 가서 이번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는 좀 사실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론스타가 대주로 있는 외환은행 매각 여부가 뭐 다음 날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는데요. 호주계 은행의 ANG가 외환은행 인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실사 작업을 지난 17일 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ANG의 경우 이번 실사를 위해서 대규모 인력을 한국에 파견했다는 소문인데요. 이번 실사를 통해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론스타 측까지 가격을 놓고 세부 협상을 하는 게 그게 하나 남았는데요. 네. 현재 외환은행의 장부 가치는 6월 말 현재 한 주당 한 12,500원 가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론스타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한 매각 금액을 한 5조 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비해서 ANG는 한 3조 원대 가격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양측의 갭이 큰데 워낙 론스타 입장에서도 좀 상황이 좀 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당 부분 이제 가격 차에 대해서 의견 차를 좁힐 수 있고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이런 론스타의 론스타 외환은행이 이제 호주계 은행에 넘어갔을 때 네. 국내은행의 판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내은행에서는 또 M&A 매물이 더 적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국내은행끼리 또 M&A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환은행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엔 스마트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폰 4가 국내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이폰 4의 성능을 놓고도 현재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일단 KT로서는 고무적인 그런 일이 나왔죠.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 아이폰 판매 대수가 100만 대를 드디어 돌파했다. 네, 소식이 그렇습니다. 들려왔어요. 예, KT가 지난 19일 발표를 했는데요. 19일 기준으로 아이폰 3G하고 4G 있지 않습니까? 3G, 4G 가입자가 총 100만 명을 넘어섰다. 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폰 3G가 국내 출시된 지 한 9개월이거든요. 이에 따라 지난 16일 기준으로 아이폰 가입자 수가 총 101만 5,207명을 네. 기록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다 삼성하고 SK텔레콤이 지난 6월 출시한 갤럭시 S도 네. 이미 좀 100만 대를 돌파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내에서 출시되는 대표 스마트폰인 갤럭시 X하고요. 아이폰 모두 이제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대의 대중화를 좀 알리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국내 스마트폰 전체 가입자는 지금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한 7.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만 해도 스마트폰 가입자는 대부분 이제 젊은 층이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중장년층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이 100만 명 시대를 넘었다는 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또 다른 많은 변화를 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스마트폰이 이제 PC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PC하고 똑같은 구동 속도를 가진 또 다른 기기가 이제 모바일에서 좀 시연된다는 건데요. 그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그 스마트폰이 이제 과거 PC가 대중화됐을 때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거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대우가 국내 최초로 이 라세티 프리미어 이 전기 자동차를 내놨다는 소식인데 그렇죠.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전기차를 놓고 좀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GM대우가 내놓은 차는 이제 그 라세티 프리미엄 양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내놨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국내에서 개발된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눈길을 끄는 것은 그 GM대우가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LG전자하고 LG화학하고 공동 협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GM대우하고 그 네. LG그룹 간의 어떤 협력 관계가 지속될지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뭐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금토일 본회의도 열릴 계획이고 그렇죠. 뭐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일정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그 이번에는 이런 그 이제 금통위 본회의가 있고요.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 정부가 이제 내년 예산안을 마무리 짓는 또 작업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추석 연휴로 해서 전반적으로 뭐 굵직한 경제 하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일정별로 보면은 그 20일에는 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그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정상회의에 앞서서 그 의제 조율을 위한 해외 출국에 나서는데요. 네. 지난 18일 출국에서 한 10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뭐 러시아, 뭐 독일, 프랑스, 브라질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또 21일에는 그 현대자동차의 그 러시아 공장 준공식이 열리는데요. 그 현대차는 이번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그 러시아 수입차 시장 1위에 오르겠다 이런 목표를 좀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22일하고 23일에는 특별한 일정이었고요. 네. 또 24일에는 그 한국은행이 금통위 본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본회의에서는 뭐 4분기 경제 전망하고요. 그 통화정책 방향 논의가 예정돼 있고요. 또 24일에는 또 내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차관회의가 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정부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내년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 짓고요. 24일 차관회의를 통해서 통과하고 그 28일 국무회에 상정할 계획인데요. 그 당장 이제 310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좀 합의를 했는데요. 네. 이 310조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될지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참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에 양호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놓고 말이 상당히 많고요. 유럽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거래일 수가 평소보다 좀 적죠. 이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첫날 어떤 장이 이어질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